안녕하세요. 손바닥 이야기 원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문을 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하면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나이가 뭐 30살, 40살 혹은 50, 60, 10년 단위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뭘 먹고 살았지?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좀 냉정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느냐? 요걸 생각해 내면요. 절대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너무 슬펐어, 뭐 밥 먹고 울었어 이런 거 말고요. 그때 어떤 이유로 과식을 했다. 뭐 담배 한 두갑 피웠고 술은 매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가능하다면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식생활 습관을 분석해 보면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스타일로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병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냥 아픈 것보다는 좀 더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병에 걸릴 때 일반적인 요인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내가 사는 방식과 식사법에도 큰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 없지요. 뭐 이게 있으니 저게 있고 여자가 있으니 남자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도 이런 저의 음식 이야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먹었던 그 밥 이야기를 내 인생의 밥상이란 책으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뭘 먹었는지 이렇게 써보니까 그 책을 내고 나서 참 그 음식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 중에서 말이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권정생 선생님들 다들 아시죠?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 몽실언니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일화를 많이 남기신 참 귀한 대한민국의 동화작가이자 제가 보기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제가 이분과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인연이 돼서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걸 제가 글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권정sen 선생님과 했던 한 끼의 식사, 그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로 푸는 것보다는 좀 정리된 제 글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 기대되시죠? 권정sen 선생님과의 식사 한 끼. 이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장 한 종지. 권정생 선생님의 집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언덕 아래에 있는 작은 흙집이다. 주소지가 없다. 멀리서 선생의 집이 보이자 문득 김종상 시인의 시가 떠오른다. 나의 본적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고장. 겨울이 온 교회당 한 모퉁이다. 나의 본적은 인류의 집신이고 맨발이다. 마치 선생의 집을 다녀가시고 나서 쓰신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교회당,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고장의 구절에서도 권정생 선생의 얼굴이 금방 떠오른다. 선생을 만나기는 쉬우면서도 결코 쉽지 않다. 나 또한 친구와 같이 오지 않았더라면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친구는 선생이 좋아하는 시인이다. 빌베기 언덕 아래 흙집에서 보면 종탑이 솟아있는 작은 교회당이 보인다. 선생은 저 교회에서
종직이 생활을 하셨다. 종직이, 종을 치는 사람이라니 세상에 그런 직업도 있는가? 선생이 종직이로 있었던 시절 자신이 살고 있던 교회의 작은 방을 묘사한 글이 있었다. 그 방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다고 한다. 여름이 되면 개구리들이 뛰어들어와 놀았고 겨울에는 쥐들이 기어 나와서 겨드랑이까지 파고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나중엔 저것들이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만 정이 들어서 먹이를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동화 속에 나오는 장면과 흡사하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에게 자신의 작품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선생은 오랫동안 결핵이라는 지병과 함께 사신 분이다. 병과 함께 산다는 말이 선생에게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너무나 가혹한 병마였지만 그것을 마치 자신의 품으로 다가오는 쥐나 개구리처럼 오히려 병을 돌봐주신 것 같다. 선생의 자전적인 글인 오물덩이처럼 뒹굴며에 나오는 아픔에 대한 선생의 병력에 대한 이야기는 상식적인 선을 훌쩍 뛰어넘는다. 빌뱅이 언덕 아래 집에 주소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선생은 황금 덩어리보다 소중한 강아지 똥이기 때문이다. 선생은 나무이고 풀이다. 선생과 만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딱 한 번의 만남이었다. 선생의 몸이 약하시니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나오자며 이 집에 들어가기 전 친구가 주의를 줬다. 그 정도는 나도 사전 조사를 해서 알고 있었다. 선생의 오랜 직위인 전우익 선생님도 방문했다가 금방 일어났다는 잡지의 글을 언젠가 읽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힘겨울 수 있는데 더욱이 초면에 기가 센 사내가 간다는 것 자체가 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생은 친구 하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역시 친구를 잘 둬야 살아가기가 좋다. 선생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고 당신이 종지기를 하던 교회의 종은 언제부터인가 자동종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다. 이제는 종지기가 필요 없는 종탑이 태양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종소리라도 들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자 마침 전자음으로 된 종소리가 들려왔다. 점심때가 된 것이다. 식사나 같이 하입시다. 좁은 흙방, 사방이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셋이 앉아있기에 좁은 공간이다. 어둡고 눅눅한 실내다. 방은 주인의 모습과 비슷하다. 처녀의 방에서는 야릇한 여성의 냄새가 나겠지만 선생의 방에서는 선생의 채취라 할 수 있는 아픈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방문객인 나는 그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선생이 밥상을 차려주신다. 운전박대를 하지 않은 것도 고마운데 식사 대접이라니. 원형의 낡은 탁자. 요즘 재활용품으로 처리된 탁자보다도 훨씬 낡은 자기 밥상 위에 작은 그릇으로 밥 3그릇을 푸셨다. 부엌이 따로 없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만 뻗으면 작은 전기솥밥이 닿는다. 그리고 숟가락 3개, 간장 1종지. 선생은 참기름 몇 방울을 간장에 떨어뜨려 주시면서 미소를 짓는다. 우리는 일제히 밥에 간장을 조금씩 비벼서 먹었다. 야, 맛있다.
다른 반찬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간장이라는 음식과 쌀밥의 절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다른 반찬이 있었더라면 나는 간장이라는 음식의 맛을 몰랐을 것이다. 아우, 선생님 정말 맛있네요. 나는 바보처럼 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야, 이렇게 밥 먹어본 게 언제인 줄 모르겠어. 같이 온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선생은 다정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먹는 모습을 기특하다는 것이 쳐다보았다. 혼자 사시니까 특별히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방 한 구석에 있는 약봉지가 왠지 눈에 걸린다. 애초에 내가 찾아간 이유는 권정생 선생의 글을 받고 싶어서 간 것이다. 짧은 산문 한 편이라도 받으려고 안동까지 출장을 갔다. 그러나 선생은 글 쓰는 일이 힘들다고 하신다. 거절의 뜻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다. 그때 친구와 같이 내려온 정성이 기특해서인지 잘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수없이 많은 원고 청탁을 했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옥고를 받아 책을 만들었지만 권정생 선생의 원고는 무엇보다 나에게 각별한 것이었다. 기뻤다. 나는 지금 이 책에 내가 먹었던 음식에 얽힌 사연을 쓰고 있다. 잘 나가다가 권정생 선생과 함께 먹었던 식사 이야기를 쓰자니 문득 글을 멈추게 된다. 그동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었지? 먹고서 뭘 했지? 나는 뜬금없이 반성한다. 잠깐 생각 좀 해야겠다. 선생이 대접해 주신 간장 종지를 생각하면 고인이 되신 홈플의 작가 최명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때 선생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있지.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잖아. 뭐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비롯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을 흔히 큰 그릇이다 하잖아. 뭐 그것을 칭찬으로 듣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릇의 크기보다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종지에 이슬이 담긴 것과 큰 그릇에 오물이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그릇을 좋아할까? 재훈아, 넌 어떤 그릇이 되고 싶니? 선생의 작은 간장 종지는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경건함과 겸손함이 담겨져 있었다. 그 작은 종지에는 간장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병약한 권정생 선생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사셨을까 생각해 본다. 선생의 육체를 지탱해 주기 위해 그 음식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을 것 같다. 선생을 다시 찾아갈 용기가 없는 나는 지금 이렇게 선생의 글을 통해서 그의 자취를 쫓아본다. 네, 지금까지 권정생 선생님과 함께한 식사 한 끼에 대한 저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글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글이 나오게 된 그 이유랄까, 강으로 치면 어떤 원류, 근본은 선생님의 식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선생님의 글이 화려하거나 기름기가 좔좔 흐르지 않잖아요. 참 담백하고 소박하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십니다. 그때 이 글에 나오는 친구는 시인 안도현 씨입니다. 권정생 선생은 안도현 씨를 굉장히 아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도현 씨가 제 친구니까 그때 출판사에서 잡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야 도현아, 선생님 좀 만나자 그랬더니, 짰을 거 안 되는데 선생님 몸은 약하신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번 가자, 나 그 글 받아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 야 가자, 전화 드려볼게. 이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그 뒤로도 뭐 한두 번 선생님 뵌 것 같은데요. 아주 저에겐 인상적인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어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유, 살살 배가 고프네요. 저도 오늘 저녁은 좀 이렇게 소박하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먹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